책 한 권을 통해 나 자신과 대화 나누는 시간. 나를 만나는 문장들, 희소 코치입니다. 오늘은 이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책 189쪽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대표가 뭔가 잘못되었는데 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때가 결정해야 할 타이밍이다. 대표가 가진 직감을 믿어라. 네,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책 실패를 통과하는 일은 한 스타트업의 대표가 경험한 일을 시간 순으로 굉장히 사실적으로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는 책인데요. 대표가 갖는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여실없이 우리에게 공유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가 뭔가 잘못되었는데 라고 느끼고 있을 때가 결정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이 문구 속에서 우리의 삶의 대표인 우리 자신이 요즘 무엇을 할 때라고 느끼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 질문으로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나눴었는데요. 어느덧 이 책을 3분의 2 정도 읽고 있죠. 초반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휘청이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힘든 건데, 이토록 힘든데 나는 이걸 왜 하고 있을까? 혹은 내가 원래 정말 하려고 했던 일이 맞을까? 라는 이 박소령 작가의 굉장히 많은 고민을 우리는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2주차에서는 그것들을 확장해 나아갈 때 겪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대표로서 어떤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는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 부분을 골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그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고른 파트를 함께 읽어드릴게요. 책 117쪽입니다. 동업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좋은 동업자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는 많다. 하지만 여기서 방점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동업자에 찍혀야 한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두 가지였다. 첫째, 고통을 함께 견딜 수 있는가? 나는 고통을 함께 견디는 구간을 통과하고 나서야 친구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같이 놀고 밥 먹고 술 마신다고 친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에게 친구란 나이에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크든 작든 고통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전우애에 가까운 개념이다. 동업자의 경우 정말 전우라고 해도 무방하다. 물리적인 생사의 문제가 아닐 뿐 정신적인 생사의 고비를 수없이 함께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통을 대하는 태도, 즉 어떤 고통은 수용하고 어떤 고통은 저항하며 그 속에서도 어떻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한 발 한 발 전진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서로의 결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일의 끝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그 사람이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좋은 리트머스 테스트다. 가장 끝의 순간에 하는 행동은 그 사람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보여준다. 지난 10년 동안 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퇴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모두 경험했다. 이 차이는 내게 사람에 대해 파악하는 좋은 기준점이 되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므로 과거의 어떤 행동은 앞으로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함께 일할 사람을 채용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은 전 직장을 퇴사할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이다. 단 하나의 레퍼런스 체크 질문을 골라야 한다면 이것을 꼽겠다. 동업자 후보로 고려한다면 더 말할 것 없이 이 질문에 대한 깊은 대화가 필수다.
네, 동업자의 조건에서 박소령 작가는 첫 번째 조건으로 고통을 함께 견딜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살면서 은은하게 갖게 된 기준 중에 하나가 결혼식은 참여를 못할 수 있어도 그분의 어떤 관련된 장례식은 가급적 꼭 가야 한다라는 개인적 기준이 있는데요. 그리고 혹은 살다 보니까 때때로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정말 힘든 순간에 딱 어떤 한 기회가 된다면 진짜 내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고통을 함께 견딜 수 있는 사이,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이, 혹은 고통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가장 끝의 순간에 하는 행동은 그 사람과 내 관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건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118쪽입니다. 둘째,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인가? 흔히들 공동 창업자는 반드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골라야 한다. 그래야 성공 확률이 높다고 말한다. 이 조언을 꼼꼼히 생각해 보면 기준점은 나에게 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지 파악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먼저고, 내가 갖지 못한 역량이나 경험이 있는지 파악하려면 내 역량과 경험을 먼저 잘 알아야 한다. 즉,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가 있어야 상대방이 좋은 파트너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내가 갸우뚱했던 지점은 기준점이 나 자신이다 보니 나의 뇌를 속이기도 쉽다는 점이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나보다 뛰어나다고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역량이나 경험보다 부족하다고 이유를 댈 수 있다. 비교 대상이 나 자신이라면 머릿속 저울에서 얼마든지 나를 이리저리 기울일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내가 상대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면, 내가 더 빨리 역량이나 경험을 발전시킨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은 가난한 찰리의 영감을 읽은 후 해소되었다. 찰리 먼거는 젊은이들에게 커리어에 대한 세 가지 조언을 한다. 첫째, 자신이 사지 않을 것은 팔지 않는다. 둘째,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 밑에서 일하지 않는다. 마지막, 셋째,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들하고만 일한다. 이 중 두 번째 조언을 읽고 나서 나에게 중요한 동업자의 요건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문장으로 정리된다는 것을 알았다.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는 가치관, 능력, 태도 등 다양하지만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둘 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하는가이다. 존경심의 기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지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 마음이 식는 건 금방이다. 그러므로 찰리먼거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현명해지려고 노력하면서 하루를 보내라고 말한다. 매일 1인치씩 밀어붙이라고 한다. 복리의 힘을 믿고 꾸준히 실행하는 동업자 관계라면 그 사업은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다. 두 번째 요건으로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지점에 대해서 작가는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존경할 만한가 라는 질문 앞에는 결국 또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난제라고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매일 1인치씩 밀어붙이는 삶. 마치 2026년 우리의 슬로건인 Do the next right thing. 오늘 할 딱 한 보, 딱 1인치, 딱 한 걸음을 나아가는 태도를 나부터 갖추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꼭 동업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일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때 나만의 기준은 어디에 둘 것인가 등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계신가요? 2주차에 읽었던 내용 중에 많은 분들이 마음이 쉽지 않았을 부분, 물론 작가도 쓰면서 마음이 불편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레이오프. 해고의 여정을 그대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210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둘째 주 금요일 아침, 임시 타운홀을 열고 팀 앞에서 미리 써둔 원고를 출력해 천천히 읽었음. 매각이 안개 속이어서 팀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공개할 수는 없으나 지금 회사에는 최대한의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사회 논의를 거쳐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메시지의 골자였음. 이번에는 극소수를 제외한 팀 대부분이 회사를 떠나는 상황이었음. 퇴사자들을 위한 보상 패키지를 설명한 후 타운홀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함. 마지막 인사 차원에서 나와 1대1 미팅을 잡아두었는데 오고 싶으면 와도 되고 아니다 싶으면 안 와도 되니 자유롭게 결정하면 된다고 각자에게 선택권을 주었음. 그런데 모두가 다 나를 찾아왔음. 정말로 끝이었기 때문에 앞서 두 번의 레이오프와는 달리 그동안 정말로 고생 많았다고 이야기를 나누고 포옹을 하며 작별할 수 있었음. 자신이 만든 서비스가 제발 좋은 회사에 잘 매각되어 앞으로도 부디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팀원들도 있었음. 마음이 아팠고 정말 고마웠음. 긴 금요일이 끝남.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이 됨. 아침 일찍 커다란 사무실에 나와 소위 은별만 출근함. 서로 옹기종기 붙어 앉아서 하루의 일을 시작함. 2018년 SAP 초반 EIR로부터 챌린지를 계속 받다 보니 멘탈이 털려 막막한 채로 서 있던 내게 500의 김경민님이 다가와 이렇게 말해줌. 지금 상태는 흙탕물 같은 거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돌과 흙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맑은 물이 위로 올라올 거다. 맑은 물이 위로 올라올 때까지 좀만 더 버텨라. 다들 똑같은 과정을 거쳤고 너도 그 중 하나니까 그냥 내 말을 믿어봐. 그 후로도 혼돈의 한복판에 갇혔다고 느낄 때마다 맑은 물이 올라오기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자 했음. 물론 말처럼 쉽지 않았고 중간중간 다시 흔들려 흙탕물 상태로 돌아가기도 함. 그러나 이날 아침은 마음속에 맑은 물이 서서히 차오른 듯 했음. 조용하게, 차분하게,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시작하는 고요한 아침이 평온했음. 네, 때때로 살다 보면 흙탕물 같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죠. 자연의 섭리. 흙탕물은 시간이 지나면 맑아진다는 것.
그래서 이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테니까 맑은 물이 위로 올라올 때까지 조금만 더 버티는 것. 어쩌면 이걸 듣고 계신 멤버분들 중에 지금의 삶이 흙탕물 같아서 지금 오롯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이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결국 고요해질 것을, 결국 맑은 물이 올라올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깊이 응원하는 마음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늘 했던 이야기들 속에는 레이오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동업자의 조건들, 어떻게 보면 내가 뭘 해가는 데 있어서 조건, 요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오늘의 코칭 질문은 이렇게 돼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아마 다양한 영역이 있을 거예요. 어떤 영역이든 이 질문 듣자마자 떠오르는 특정 영역에 어떤 기준을 세우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이미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명료해지는 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네, 이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응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그 글을 담아서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문장들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멈춤이 되길 바랍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뉴스레터 토요일 아침엔 나를 만나요에서 이어갈게요. 그럼 오늘도 자기 자신과 대화 나누는 순간들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